자, 두 번째는 하품 모의고사 2 오늘의 11월 둘째 주 문제 해설 강의를 또 시작하는데 다소 이제 앞서 풀어봤던 것과 유형이 좀 다른 영역을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뭐에 대한 문제? 접속어 문제죠. 접속어 쉬웠죠? 그래서 보면 이처럼 세모 이처럼 낮은 독서율로 그렇다면 앞에는 낮은 독서에 대한 이야기였겠네, 그렇지? 그래서 21세기 문화 전쟁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책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문화 전쟁의 무기는 정보와 지식이고 책이야말로 검증된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유 제시죠. 세계의 경쟁 속에 우리는 전쟁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지 않으면 국민에게 미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앞에 내용에 대한 뭐가 돼서 나타났지? 그러므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인과관계. 뭐다 시작? 인과관계로서. 그러므로 맞겠지. 자, 정부는 독서지능 방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거 뭐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미래는 우리가 없죠. 한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결론으로 국가가 이러한 독서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당위성에 들어가면 이게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따라서 매듭 짓고 있으면 결론으로 따라서 시작. 따라서 앞에는 인과관계, 뒤는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 결과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다. 접속어 문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내용이죠. 두 번째. 다음 글에 대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적절한 것. 엠바고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했죠. 엠바고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그 엠바고에는 이와 같이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공공이익을 위한 엠바고, 관례적 엠바고, 조건부 엠바고, 취재용 엠바고, 각각 엠바고에 대한 유형을 갖다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적 부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면 문제의 답은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았지,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문제. 3번 같은 문제는 쉽죠? 3번 같은 문제. 답은 이제 2번인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간다고 했지? 꼬리물기. 시작. 꼬리물기와 내용의 인접성. 꼬리물기와 내용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되는데 일단 뭐 순서적으로 볼 때 기업과 니은 중에 하나가 선지를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다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일반적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알겠지? 그런데 첫 번째 보니까 공유에 나왔는데 니은 보니까 공유 끝에 나왔지. 공유를 제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했지. 자, 그러면 공유로부터 제정해서 이제 공정부가 구성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니은이 먼저임을 알 수 있지. 니은 다음에 뭐가 나온다? 기억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가 되겠어? 그 다음에는 국명과 국경을 없애고 하나의 국가들이 주권으로부터 바뀌어 세계 공정부에 대한 통치대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각군의 결국 공예를 세우고 또 대변인을 세우고 행정을 세우게 되면 뭐가 없어도 돼? 제왕이 없어도 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있어서 리을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돼. 결론으로 마지막. 그렇게 순서로 보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가장 옳은 거. 하여튼 순서 맞추는 문제는 뭐 여러분들 시험에 가장 단골 문제다. 그래서 뭐만 기억하면 돼. 일반적 진술에서 구체적 진술로. 그 다음에 뭐 중심 화제가 있다. 아니면 내용의 인접성. 같은 말, 꼬리 물기. 처음과 끝을 보라. 알겠지? 끝과 처음을 보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인데 3번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지문이죠. 문학지문. 문학지문을 관련해서 보면 자, 사랑하니가 죽었을 때 추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를 통한 거야. 뭘 통한 거? 시를 통한 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었던 것이 정정의 유리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정의 유리창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형성한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이성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알겠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자식에 관련된 내용이야, 사실. 정정의 유리창이라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에 대한 또 분석이 여기 나온 거예요. 시에 대한 분석이 쭉 나온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 작품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이에요. 뭐다 알았지? 유리창이라는 제목이 중요한데, 이 시의 제목인 유리창은 나왔나? 유리창은 단절과 매개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단절과 매개 하나의 시어가 두 가지인데 이의 그 의미가 상반되지.
이런 것을 모순적 시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시죠? 모순적 시어. 상반된 의미를 통해서 결국 죽은 이에 대한 그리움과 거기에 대한 어떤 단절이 됐다는 것이 그리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수 있으면 뭐 외로움도 없는 거죠. 그런 거래요. 단절이라고 하는 거. 그 단절의 이유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죽음을 통해서 단절된 거거든. 그래서 유리라고 하는 것은 밖을 볼 수 있다는 교감과 벽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단절, 그 교감과 단절이라는 하나의 모순적인 어떤 의미를 통해서 자식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어떤 슬픔과 그리움을 형성화시킨 작품이 정중히 뭐다 하지? 유리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옛날 같으면 작품에 대한 분석의 문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대목이 나오는데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다 있어 없어요. 창가에 서니까 입김이 결국 창문에 입김이 딱 부딪혀서 마치 날개처럼 새가 파닥거리는 처럼 입김이 퍼졌다가 오므라드는 모습을 아주 역동적으로 사실 뭐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살아있지 않는 무생물을 생물화시켜 그래서 입김을 생물화시켰죠. 마치 날개가 파닥거리는 처럼 되는데 마치 그것이 뭐가처럼 느껴져?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식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식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날개 거기 나와 있는 결국 새로 형성화시킨 거죠. 입김이 뭐가 되고 새가 되고 그 새는 뭐다? 죽은 자식이죠. 연결되죠? 쭉 연결되죠. 그래서 입김, 새, 아이로 떠올려야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외로운 황홀한 나오죠? 외롭다. 다 같이 뭐라도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 밑줄 쳐놔.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유리창이 갖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외롭고 황홀하다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외롭다. 그러니까 단절로부터 오는 것은 외로움이죠. 그러나 교감으로부터 오는 황홀함이에요. 자식은 죽었지만 자식을 떠올리면서 갖는 순간에 어떤 황홀함이 있어.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단절이야. 자식은 죽었고 나만 있는 거지. 그럴 때 느껴지는 어떤 외로움은 더 크겠지. 그것을 역설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렇죠? 외롭고 황홀하다는 것은 서로 상반된 감정이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지. 내 마음에 지금 외롭고 황홀함이 같이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인 거야. 그렇게 역설법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식에 대한 어떤 죽은 자식으로 오는 슬픔과 또한 그리움을 형성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유리창이라는 제목입니다. 알겠지? 유리창의 제목과 외롭고 황홀한 심사를 잘 기억하면 돼. 그리고 거기서 입김을 결국 흐려진 것을 자꾸 지운다는 것은 뭘 보고 싶은 거야? 밖의 세상을 보고 싶은 거지. 밖의 세상은 자식이 있는 세상.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지우고라는 반복법은 어떤 의미를 강화하거나 심화할 때 쓰는 방법인데 바로 자식에 대한 보급품인 거지. 그 환상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에 사로잡히려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다. 네, 알겠죠? 지워야 또 호불호야 또 이게 입김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파닥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답은 몇 번? 2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유리창 상호 모순되는 시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표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우기 한 것이 아니라 떠올리게 한 거야. 오히려 더 지우기는 것이 아니라 떠올리는 거. 그 다음에 유리창에 화자가 유리창에 입김을 부는 행동, 유리창의 단절 기능이 아니라 단절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키는 거야. 약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뭐 당연히 화자의 분노와 적대감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 이거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지. 그래서 적절한 걸 찾는 문제는 답은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학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분석된 결과물을 이해했느냐? 라는 식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무슨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는 5번 문제. 5번 문제는 간단했죠? 어휘 문제인데 어휘부터 풀어야 되는데 답은 1번이었어요. 뭐 읽기 보니까. 그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